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도시의 심장부마저 희미한 숨을 고르는 새벽 5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로비는 짙고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매일같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곳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흰 마스크와 검은 모자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나직하고 청량한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트로트계의 아이돌, 찬또배기 기찬원이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이나 카메라 세례 대신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의 등장이었지만 그곳에는 비명도 환호도 없었다. 병원 직원들은 터져나오는 감탄을 삼키며 그저 숨을 죽일 뿐이었다. 팬덤 찬스에게는 교복 입은 천사로, 대중에게는 힐링 보이스로 불리는 그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비밀 작전이자 한 영혼이 수많은 어린 영혼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고백이었다. 사실 이 방문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극비였다. 소속사의 공식 스케줄표에는 부산 광주 이동 및 리허설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팬카페 관리자들에게조차 내일은 종일 이동이라 라이브 방송이 어렵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모든 팬들은 그가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이찬원은 매니저와 단둘이 탄 카니발을 타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으며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검은 서류 가방, 그 안에는 자그마치 기억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수표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내일에 사용해주세요. 아직 모르는 얼굴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친구니까요. 찬원 드립. 간결하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한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다. 이 금액은 그가 전국 투어를 시작한 이래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벌어들인 수익과 각종 광고료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마련한 돈이었다. 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찬원이가 언젠가 큰 폭탄 하나 터뜨릴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 누구도 그 폭탄이 이토록 따뜻하고 숭고한 방식으로 세상 가장 조용한 곳에서 터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기부의 서막은 8개월 전 추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 콘서트 리허설 도중 객석 리프트에서 연출팀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한 영상이 박혔다. 병원 홍보 영상 속 솜털이 보송한 갓난아기가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를 잡아당기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흐르는 자막. 매년 1천여 명, 희귀질환과 싸우는 아이들. 그 순간 무대 위 화려한 조명도 팬들의 함성도 모두 아득해졌다. 그의 심장을 붙든 것은 바로 그 작은 생명과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다.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그는 대기실에서 매니저에게 조용히 물었다. 형, 투어 끝나면 우리도 아이들 편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희망 적금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유명세를 이용해 모금 방송에 나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만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팬미팅 뒤풀이에서 받은 축의금 봉투, 예능 출연료의 일부, 심지어 고향 대구 사인회에서 한 초등학생 팬이 수줍게 건넨 5,000원짜리 돼지 저금통까지. 그는 그 모든 마음을 희망 바구니에 남김없이 담았다. 삼촌이다. 핏방울 맺힌 입술로 터져나온 첫마디. 형, 이렇게 새벽에 가면 아무도 몰라줘서 너무 밍숭맹숭하지 않을까요? 매니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조용히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 부모님은 단 하루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실 거야. 환호성은 다음에 무대에서 받아도 늦지 않아. 그 믿음은 병동 문이 열리는 순간 증명되었다.
그는 준비된 간식 테이블을 지나쳐 곧장 병실로 향했다. 가장 먼저 만난 아이는 골수 이식을 앞둔 5살 민주.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보호가운 위에 또 다른 비닐 가운을 겹쳐 입고 있었지만 2,000원을 본 아이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별빛이 번졌다. 1,000원 삼촌이다. 터져서 핏방울이 맺힌 작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첫 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2,000원은 물론 곁에 있던 모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더이고 그럼 삼촌도 우리 민주랑 똑같이 옷 맞춰 입어야지 라며 미리 준비해 온 초록색 캐릭터 가운을 꺼내 입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사이처럼 주먹을 뿅 하고 부딪혔다. 그 모습을 보던 민주의 엄마는 끝내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렸고 간호사는 황급히 커튼을 쳤다. 커튼 밖에서는 혹여나 트로트 가수의 방문 기사가 터질까 노심초사했지만 커튼 뒤 작은 공간에는 그 어떤 언론 기사보다 진하고 뜨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는 한 방 한 방 문을 두드릴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이름 뒤에 붙는 희귀난치병, 항암 3차 같은 고통스러운 단어들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촌을 컨디션 지수 몇 %, 웃음 탱크 얼마나 남았니? 같은 질문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병원 강당에서 열린 미니 콘서트였다. 처음 병원장이 코로나 이후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기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보이자 2,000원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들이 아닌 기계들을 모을 겁니다. 방법은 이러했다. 병실마다 비치된 비접촉 원격 로봇 체온계들을 강당 앞으로 모아 세우고 아이들은 각자의 병실 침대에서 태블릿 PC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로봇의 머리 위 작은 모니터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2,000원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콘서트가 막을 올렸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로봇들이 일제히 LED 눈을 깜빡이며 박수를 대신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운 채 로봇이 보내는 환호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치 만석 콘서트홀에 선 듯 마이크를 돌리고 열정적으로 무대를 누볐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무음 이어폰을 나눠 끼고 모니터 앞에 모여들어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공연이 끝나자 로봇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직접 입력한 하트 이모티콘이 반짝였다. 한 의사는 아이들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공연 전후로 2~3% 올랐다. 정확한 상관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반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귀띔했다. 2억보다 더 빛났던 두 번째 서류. 돈이 병실 문턱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병원장에게 2억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본 관계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별도 후원 계약서였다. 거기에는 치료비 외 불가피한 생계비 지원 전용이라는 예외 조항과 가족 심리 상담 및 보호자, 숙박비 포함이라는 세부 항목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렇게 한 도시가 채 잠에서 깨기도 전에 2,000원은 이미 서울을 떠나 광주 공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산책이 병원 복도를 의미했다는 사실을, 그의 가벼워진 심장이 수많은 아이들의 무거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였다. 그러나 그날 새벽,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환하게 어린이 병동을 비춘 것은 한 청년의 따뜻한 진심이었고, 그 진심에 대한민국 전체가 조용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남긴 온기는 이제 막 더 큰 파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